있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네, 저는 현재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제가 평생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 사랑을 위주로 그 식민지 속에 태어나가지고 8.15 해방되던에 그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을 왜 우방국을 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식민지 속에서 일본 외놈들 그 식민지 속에서 나라도 없는 서름 받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 미국에서 1945년 8월 6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또 3일 후에 8월 9일에는 히로시마에 투하하는 바람에 일본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해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역사도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건국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날 공산당 김일성이는 소련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불법 남침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 영토 90%를 뺏겼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거고 또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당시에 또 16개국 다국적군이 해가지고 그래서 북진 통일 직전에 중국 떼놈들 약 40만 대군이 난파하는 바람에 일사후퇴를 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역시 주한미군들 때문에 메가도 장군이 9.28 수복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또 안정이 돼가지고 전쟁 2년 1개월 만에 정전이 돼가지고 휴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포천에 가면 영준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389라고 있습니다. 그 389에 거기가 38선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북한 땅이었고 지금의 산장호수에 여러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산장호수에는 김일성 별장이 있었고 또 속초에도 저 강릉 쪽에까지도 그 김일성 바닷가에 김일성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있었고 철원에도 그 구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북한 노동당이 있던 자리가 이제 6.25 사변 때 이제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가 해서 많은 영토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주시면 그 당시에 식민지에서 지금의 8순 넘은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거를 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또 이승만 대통령 그 앞에 잔무리들 때문에 그 뭐 정치 깡패까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자유당 독재 정치 때 4.19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이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나와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로해서 독재 정치가 없어지면서 또 민주 정치 뭐 해서 윤호선 대통령하고 또 장면 박사가 내각 수반하면서 냈는데 저기 8개월 만에 너무 무능한 바람에 이 판문점에서는 언론에 공산화 직전에 5.16이 났던 걸 아셔야 된다. 왜 천재 박정희 대통령은 왜 천재 박정희 대통령이냐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빈민국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백영훈이라는 분이 독일 유학생에 있었는데 제 기억엔 뭐 중앙대학교인가 어디 교수였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분단된 독일에 서독을 갔습니다. 갔는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좀 빌렸는데 그걸 또 안 줘가지고 그 서독일의 총리께서 비행기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박영훈이라는 분이 사절단장으로 가면서
통역관 겸 사절단지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 총리분이 거기 우린 독일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되면 독일 총리분이 우리나라 애들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산악이 95%고 품질이 얼마 없다. 그렇지만 사람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인 거를 그분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독일화는 내가 잘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US 그러니까 달러로 약 3천만 불 차관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지불 보증 서줄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불 보증 서줄 나라가 없어가지고 그 영국 끝에 백영훈 씨하고 이제 박 대통령하고 영국 끝에 독일 총리하고 여기서 우리나라 간호사가 약 12,000명, 또 광부가 약 8,000명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관을 얻어다가 그래서 이제 빈민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월남전 있지 않았습니까? 월남전에 우리 국군들을 파병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월남전에서 전사자가 약 5,000명, 또 지금 현재 상위군경 그분들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그분들이 몸을 바쳐가지고 12,000명의 지금 그 상위군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어려워서 좀 작년까지 그 전에는 매년 내 100만 원씩 내가 그냥 찬조 이렇게 해주고 거기다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물을도 가지고 그래서 포항제철이 이제 우리가 설립을 해서 포항제철에서 철근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철 합판 이런 게 생산되는 바람에 경부 고속도로를 시작하게 되고 그 전에 딱 우리 마포에 어딘가 무슨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맣게. 그 아파트를 철근을 안 넣고서는 지어가지고 그게 뭐 말인지건 뭐 옛날에 우아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 뒤로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설립된 거 철근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설립하게 되고 겁니다. 그 철근 때문에.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 그 경북 독일에서 그걸 가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보시고 나서 경북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준권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야당의 지도자라는 사람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 두 분이 그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누워가지고선 방해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보면 그분은 철 일을 내다보고선 모든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가 좋아지고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분이 그 새마을 운동 무슨 대부 인간개조 자질 항상 혁명 나가지고 그런 거에서 육개항에 그런 거를 지키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색 민족이지만 우리가 또 잘 되려면 반민주화를 써요. 반독재를 써서 민주화를 만들었을 때 그때 뭐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다 모르는 거고 그 데모도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당 사람들이 야당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부추겨서 데모를 하게 됐던 거예요. 선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억지해서 말려서 우리가 그 운이 없느라고 유경수 여사가 그 문세광이 그 8.15 경축사할 때 그 문세광이가 해서 나는 그 유경수 여사가 자꾸 오시는 바람에 또 대통령께서 참 뭐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하지만요 출루 저걸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나라 건국 6.25 사변 가정을 네. 몸으로 다 체험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네, 이제 잠깐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건 우리나라 이제 발전된 게 그럼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잠깐 이제 전두환 대통령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 어려운 저기에 제가 아는 저기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범인들을 우선 저걸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지으면서 그 정권을 잡게 돼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는 바람에 그 당시에 경제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경제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86년 아세안 게임을 하기 전에 85년도 리허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체육인들은 너무 알아요. 나는 옛날에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 명이 들어가 있는 내 사이클 선수 그런 상장을 믿는 사이클 선수였어요. 그 시대에 59년 60년대에 내 사이클 선수였다고. 그리고 바람에 이제 저희는 거기 조직위원회 가서 많이 일을 했어요. 봉사를 진짜 우리 봉사 엄청 했습니다. 85년 리허설 86 아세안 게임 성공으로 88 올림픽에서 박세직 위원장 올림픽 위원장님 하시고 또 작고하신 이건희 위원장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 당시에 거기 나와서 헌신적으로 먹고 살기도 바쁘지만은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끝나면서 좋아졌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에 또 뵈면은 네. 그 이후의 이야기도 네, 그렇죠. 또 한번 저기 네, 여러분과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그 뭐지? 저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독 가서 우리가 차관에도 왔다 그런 것까지 많이 했으니까 네. 고속도로 뭐 이런 거 아파트 짓기된 도리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조명이 해외까지 널리 알려져가지고 그건 뭐 옛날부터 네. 그건 뭐 마저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거를 업적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책상 위에다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세 분들 사진 내가 보낸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기도하고 나는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성당도 옛날에는 내가 55년도에 춘천을 원래 나는 원래 경기도 어디야 양평 출신이야. 거기서 출생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기에서 어머니하고 둘이 이제 다 뭐 집안 내 아버지는 47년도에 저거된 거래가지고 어디야 작곡이어가지고 강원도 흥성에 여기가 집에 가 있다가 55년대 춘천에 온 거예요. 춘천에 와가지고 거기다 뭐 안 해본 거 없지 뭐. 근데 그 장면 박사가 대통령 유세 때 총에 맞은 손바닥 맞은 것도 있어.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갖다가 신문팔이 엄청 돈도 벌은 적이 있었어 그걸로. 그게 톱이잖아. 톱뉴스. 작년쯤은 저기 포천 가는 데 가면 그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모셨어요. 독거노인이라고. 독거노인이라고. 의정부 지금 제가 발명 특허를 낸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걸 또 나이가 아주 혼자 뭘 해먹다가 생각하니까 뭐 차고 불도 나고 그러는 바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조리용기에다가 발암물질 없는 그거를 특허를 내서 한국에서는 금연비만 5억을 더 달래가지고 중국 가서 3천만 원 금연비에서 그걸 지금 2,000세트 우선 갖다 놓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대학생들이 쪽방에서 가스불 쓰다가 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전자레인지만 있으면은 거기다 다 먹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고 고구마라든가 고기라든가 밖에 프라이팬에다가 그 계란 후라이 하거나 생선을 해도 거기서 미세먼지하고 발암물질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다는 뭐 하다 잊어버려도 태워 먹지도 않잖아. 꺼지면 나중에 다시 데펴 먹으면 되니까. 그럼 거기다 밥도 먹고 다 했습니다. 둘이서 해 먹는 건 아주 충분히 좋습니다. 그게.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같은 건 물에다 쪄려 먹잖아. 가스불로. 이거는 그 용기에다가 넣고 전자된 용은 3, 4분이면 바로 먹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밑에 그 깔판이 있어가지고 그 깔판은 어린아이들 젖꼭지 만드는
그 실리콘이에요. 그거를 값이 엄청 나가더라고, 그 실리콘. 그래도 연구점을 할 때 그 실리콘을 해서 밑판되면 거기다 고기를 구우면 그 발암물질도 막 그러면 나쁜 그 기름은 다 밑으로 빠지고 고기만 먹고 그게 건강식품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편리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거를 사실은 갖다 놨는데 지금 나이 먹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저고 또한 도서는 젊은이들이 왔는데 다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지금 선물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봉황산삼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포항산삼. 일명 백선피라고 합니다. 그 백선피. 근데 그거는 제가 왕건 드라마에 거기에서 그걸 본 건데 이 식물로서 1000년을 가는 건 이 봉황산삼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2004년도에 대수술을 받고 44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4월 달에 퇴원을 했는데 3월 2일 날 입원해서 4월 달에 내 퇴원을 했는데 교수님이 먹으려는 건 다 찾아 먹어도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2004년 11월 달이 되니까는 체중이 약 30kg 줄어가지고 내 80kg 나갔던 사람이 50kg, 55kg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건 들어갔는데 어느 지인이 그거를 얘기를 해서 가가지고 그 한 뿌리에 목숨 걸고 캐왔답니다. 저기 전방 철원 비무장지대 가서 그거를 한 뿌리에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억대 간다를 때 인터넷 보면 어느 스님이 그거를 100억 원어치를 캐가지고서는 암잘 지었다 그랬는데 그 인터넷에 그거인데 내가 살아야 되잖아. 돈이 필요했으니까 약 500년 넘었대는 그 동삼을 800만 원 사다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거식증도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잠을 못 자는데 동의보호감 처방으로 딱 해먹고 이틀이 지나니까 언제 아팠더냐. 그래서 그러던 사람이 그 5개월 후에 2005년도 5월 초에 우리 피플 투 피플이라는 단체는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발족한 단체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세계 2차 대전 때 거기서 장군으로 공산군하고 싸우셨기 때문에 그 단체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공산국가 막 다니지만 그 당시에 공산국가 못 갈 때 그 회원은 무조건 다닐 수 그런 단체였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 4.13 사령부가 있어.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옛날에 혁명군이었던 박경원 씨가 지금 살아계셔 102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강원도 지사 하시면서 그 4.13 사령부 미국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들어온 단체입니다. 그게. 그 단체에서 금강산을 우리가 갈 때인데 한 약 100여 명이 가는데 5개월 후에 살아남아가지고 거기 부정법에 1등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 봉삼은 내가 그거는 진짜 어느 환자든지 그거는 보약이 아니라 치유제예요. 치유제. 만병통치.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환자는 처음 보는 사람도 수술했다고 하면 무조건 그래 선물을 해가지고 약 하여간 수백 명한테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걸 좀 살려고 찾으니까 없어요. 지금은 짠챙이도 없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지금 네. 현재 20분 돼갑니다. 네. 나중에 네. 떠보시고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